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런 박스권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줬다가 지금 다시금 조정의 흐름이 살짝 나와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런 조정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정의 흐름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고, 여기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 우선 차트를 살짝 둘러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조정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은,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자.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 8만원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 거죠. 이걸 앞으로 쭉 당겨보면은 이미 이런 곳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었다. 물론 여기를 한번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서 매물대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도 어떻습니까? 이 근처에서 다시금 조정이 나오면서 또 다른 매물대가 또 만들어졌었다. 는 자, 여기 돌파를 할 때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 다음에 바로 돌파를 못하니까 크게 돌아서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이렇게 한번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네 번째 소화시키는 과정까지 걸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저점이 점점 높아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보다 그냥 바로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아직 상승세가 꺾여서 나오는 조정은 아니다. 그냥 매물대 소화를 위한 살짝 나온 조정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 구간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거래대금이 앞전에였던 거래대금들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까지 만들어냈다. 이 봉을, 이 세력들은 여기를 깨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으다가 한번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냐, 결국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얘네들이 쭉 내려간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 그러면서 이때 거래 대금도 보면은 갑자기 확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개인들 많이 털어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 안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깨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갔다. 그리고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들까지 같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차트상에서는 확실하게 이 기준봉을 지켜주면서 물량을 모아가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물량을 모았다. 그 다음에 상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쉽게 꺾일 만한 흐름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이런 조정이 나왔을지언정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맞다라면은 살짝 조정 주고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이 박스권 내로 다시금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흐름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바로 살펴보면은 어우 엄청나죠. 지금 기관도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외인도 매수해주는 움직임 나타난다. 중간중간 매도의 움직임들이 나타나지만, 보시면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나가는 물량이 현저히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기간별로 생각해봐도 9월 한 달 동안, 그리고 10월은 오늘까지 했을 때 외인들, 기관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다. 제가 지금 이거 단위를 천주 단위로 바꿔놨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적어 보이는 건데, 확실하게 단주로 바꾸면은 세어지지도 않죠. 외인들 들어올 때는 막 6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들어오다가 나갈 때는 160만 주, 11만 주 이렇게 나가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뭐 190만 주, 35만 주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34만 주 이렇게 나간다. 들어온 거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물량이 나가면서 그냥 비중 조절의 움직임이지 얘네들이 시세가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준봉 안에서 지금 외인도 기관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꾸준히 모아놨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살짝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매도하는 움직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에 비해선 굉장히 적은 물량이 빠져나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그런 흐름은 전혀 걱정할 건 없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자, 60거래일 동안에 매수가 매도보다 월등히 많죠. 그리고 매수 쪽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 굉장히 뚜렷하다. 그리고 매도 쪽에서도 뭐 기관이, 메인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보인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수세는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지수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이 앞에서보다는 이 뒷부분에서 많이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얘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메릴 리니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앞에서는 뭐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면은 이 뒤에서는 꾸준히 매수하면서 이제 상승을 준비했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 이후로 뭐 빠져나가는 흔적이 살짝 나오지만 뭐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자, 그리고 메리츠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 뭐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이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매수로 돌아서는 움직임 잘 보여줬고, 맥쿼리 증권은 얘네들 한번 들어올 때 크게 들어오고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 짜잘하게 매수해주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 크게 들어왔던 물량들이 좀 더 역할을 잘 하고 있고, 이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JP모건도 마찬가지다. 이 앞에서는 뭐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였다라면은 뒤에서는 꾸준한 매수세로 물량을 좀 모아가는 흐름으로 변경됐고, 이 상승하는 움직임에서도 추가적인 매수 해주고 뭐 매도가 있긴 했지만 이거는 살짝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좀 적은 양, 즉 일부 수익 실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안에 고스란히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매도 쪽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뭐 UBS 증권 앞에서는 계속해서 매도하던 움직임이 나타나죠. 근데 확실히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에서 얘네들 같이 들어와 주는 움직임,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움직임은 없다. 매수의 움직임으로 얘네들도 돌아서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NH 투자도 지금 매도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가 조정의 움직임에서 오히려 얘네는 추가적인 매수를 해주고 있죠. 자, 토스도 얘네들은 이 앞전에서 물량 모아놨다가 이제 상승하니까 빠져나가는 그림 좀 그려주고 있는데, 뭐 이전에도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였었다. KB증권까지 보면은 얘네들도 이런 횡보하는 움직임에서 매수를 좀 해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매도하면서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 얘네들 여기서 매수하고 이런 데서 매수했다면은 어느 정도 평단보다 위로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 장기적으로 얘네들 보지는 않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떠냐? 우선 외인들, 특히 외인들은 이 앞전에는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던 움직임이 아니었다가 이 뒤로는 매수의 움직임으로 확실히 돌아서는 움직임이 보여줬고, 특히나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도 마찬가지다. 기관도 뭐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고,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에서도 추가적으로 매수라는 움직임이 더 강하지 매도하는 움직임은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해지는 건 뭐냐? 뭐 장기로 보든 단기로 보든 어떻게 매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하는지가 중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조정의 흐름이 좀 더 나와준다라면은 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가기를 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이 근처에 갔을 때 기관과 외인애들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는지 여부 확인하고 같이 매수에 들어가겠다.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어떠냐? 매도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상승을 시키면서, 자, 기관과 외인들, 특히나 외인들이 주도적으로 좀 많은 물량들을 집어넣었죠. 특히 이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주도적으로 보일 때 같이 매도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 나갈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수하는 움직임,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같이 문자로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요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것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어디냐? 우선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로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노란색 신호들과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조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갔던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는 얘네들이 다시금 출발을 시키려는 의도가 좀 명확하게 보인다. 그리고 외인들이 특히 상승 직전부터 다시 모으기 시작했죠. 이런 물량들이 이런 상승세를 좀 일으켜 나가면서 쭉쭉 치고 올릴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 도대체 어디까지 올릴지 그런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놔야겠죠. 자, 그거를 저는 어디를 잡을 것이냐. 자, 얘네들이 저 위에서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을 목표가로 잡을 것이다. 그래서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다시 보면은 지금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해주는 움직임들은 이미 나와줬고 여기서 다시 살짝 조정받았지만 충분히 돌파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위에서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들이 어디가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인 건데 우선 봤을 때 이런 곳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구간도 있다. 근데 이 구간은 매물 따라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고가가 내려간 거기 때문에 여기를 매물대로 잡기는 좀 어렵고 그 위에 매물대가 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구간들, 자, 이곳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는 1차적인 목표가로 잡을 것인데 여기가 어디냐? 이제 13만 원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다시 갔을 때 여기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를 판단해 가지고 상승할 수 있을 거다 한다면은 목표가 또 갱신해 나가면 되는 거고 반대로 조정이 나올 것 같다 한다면은 그래서 일단 매도했다가 수익 챙겨놓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조정의 흐름 끝에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매수 구간을 또 잡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자, 13만 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대응하지 않겠다. 그냥 목표가까지 가져가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변수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계좌가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에 맞은 대응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간단한 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 지켜나가야겠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뭐라 그랬죠? 이거는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 밑에 있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1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